문 앞에 선 아들 민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 지아는 손을 꼭 쥔 채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린 건 불과 몇 초였지만 제 심장은 한참 동안 두근거렸고 손잡이를 잡은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늘 장모님 댁으로 향하던 아들 부부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희 집 문 앞에 나타났거든요. 찬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동안 제 속에 쌓여있던 서러움도 함께 밀려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수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고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낼지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안부도 온기도 없이 그냥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듣고 끝까지 말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아들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제 마음을 마음대로 받고 지나가는 건 더는 허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문을 열었고 제 마음도 그 속도만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온도를 낮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니? 라고요. 민수는 잠깐 눈을 깜빡였고 지아는 숨을 삼키는 소리를 냈는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시작은 이미 돈이구나. 그들이 서로를 힐끗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둘이서 미리 맞춰온 대본이 있다는 눈빛이었거든요. 민수가 입을 떼자마자 나온 말은 전세였어요. 전세 기간이 끝났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 올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슬퍼서가 아니라 예상이 맞았다는 씁쓸함 때문이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이유가 제 얼굴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계약서 날짜 때문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거든요. 민수는 다음 주까지 계약해야 한다고 했고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엄마 1억만 빌려주세요. 다른 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저는 천천히 민수 얼굴을 바라보며 되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왜 하필 나한테 오니? 너희가 매주 가는 그쪽은 어떻게 됐니? 지아가 움찔했고 민수는 눈을 내리깔았는데 그 반응이 제 질문의 정답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다시 물었습니다. 장모님께는 왜 말 안 했니? 라고요. 지아는 우리 엄마는 큰돈이 없다고 했고 민수는 엄마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 엄마만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소엔 엄마가 아닌데 이럴 때만 엄마가 되는 느낌이라서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결국 저는 필요할 때만 쓰는 안전망이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민수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너 내 생일이 언제인지 아니? 라고요. 민수는 멈칫했고 눈동자가 흔들렸고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아팠어요. 제 생일을 모르는 아들은 제 마음을 알 리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생일날 미역국을 끓이며 혼자 상을 차렸던 아침, 민수가 밥도 다 안 먹고 나가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깊게 찔렀습니다. 너는 내 생일도 모르면서 나한테 1억을 달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되니? 라고요. 민수는 급하다고 했고 그 급함이 제 마음보다 돈이 급하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침묵이 너무 아팠어요. 제 생일을 모르는 아들은 제 마음을 알 리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떠올랐습니다. 생일날 미역국을 끓이며 혼자 상을 차렸던 아침이요. 민수가 밥도 다 안 먹고 나가던 장면, 그리고 제가 혼자 미역국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민수는 당황한 듯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변명을 듣기 싫었어요. 변명은 늘 뒤늦게 찾아오는 포장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더 깊게 찔렀습니다. 너는 내 생일도 모르면서 나한테 1억을 달라고 하니 그게 말이 되니? 라고요. 민수는 급하다고 했고 그 급함이 제 마음보다 돈이 급하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지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전화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차갑게 말했니? 왜 비웃었니? 라고요. 그때 저는 다시 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제 엄마 보러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차가운 목소리를요. 저는 지아의 사과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때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너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지아가 미안하다고 하잖냐며 저를 달래려 했지만 저는 달래짐이 아니라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사람 마음은 한 번 꺾이면 자꾸 쓸린다. 라고요. 저는 민수에게 똑바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필요할 때만 찾는 엄마가 되기 싫다. 나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다. 라고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돈은 못 빌려준다. 이건 내 노후고 내 생존이다. 라고요. 지아는 어머니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평소엔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과일 가게를 정리하던 날을 떠올렸어요. 남은 돈은 제가 살기 위해 남긴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돈은 자식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쓰러지지 않으려고 만든 돈이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위기일 때 내 돈을 꺼내 쓰는 건 쉬워. 하지만 내가 위기일 때 너희는 어디 있을 건데? 라고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 침묵이 저를 더 확신하게 했어요. 돈을 빌려줘도 저는 결국 혼자일 거라는 확신을요. 민수는 울먹이며 매주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약속이 돈과 맞바꾸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젖혔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가장 늦게까지 참아온 감정의 폭발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눈물이 나면서도 이상하게 후회가 없다는 걸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지켰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리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돈 빌려주면 매주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 말은 결국 제 마음이 아니라 제 통장을 보고 있다는 증거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칼처럼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그리고 내 인생도 내 문제야. 라고요. 민수는 울면서 다음 주까지 돈이 없으면 집을 잃는다고 했지만 저는 그 상황이 불쌍해도 제 존엄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겼어요. 앞으로 나를 필요할 때만 찾지 마. 나를 사람으로 대할 준비가 될 때만 와. 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는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미움이 아니라 제 안에 오래된 사랑이 흔들린 흔적이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똑바로 서 있는 느낌으로 잠이 들었고 그건 오랜만에 느끼는 떳떳함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당당했던 그 하루가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민수가 보낸 문자는 계속 왔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이번엔 지아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라고요. 저는 지아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께 부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니? 정말 돈이 없는 거니 아니면 창피해서 못하는 거니? 라고요. 지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체면이 있잖아요.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헛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체면은 장모님 앞에서만 지키고 저한텐 없어도 되는 거냐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한텐 체면이 없어도 되는 거니? 나한텐 창피해도 되는 거니? 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앞으론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흔들리면 평생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확신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저는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 하고 싶었던 서예 학원도 등록하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들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제 시간을 얼마나 포기하고 살았는지를요.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고, 그게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박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는데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나이 들수록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자식 위해 희생만 하면 결국 본인만 불행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숙자야. 내 선택은 옳았어. 라고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는데 민수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금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만으론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뭘 원하는 건데? 다시 돈이 필요해서 연락한 거니? 라고요. 민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엄마 생신이 다음 주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돈 갖고 오는 것보다 내가 진심으로 날 존중해주는 게 더 중요해. 라고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되 이번에도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내기로요. 생일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여니 민수와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민수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라고요.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고 함께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론 한 달에 2번은 꼭 올게요. 그리고 명절엔 꼭 엄마 댁부터 올게요. 라고요. 그 후로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꼭 찾아왔고 제 생일도 기억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단호하게 거절했던 게 오히려 우리 관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는 거려. 만약 그때 제가 돈을 빌려줬다면 민수는 평생 저를 그저 ATM처럼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고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그날 제가 문을 닫았던 건 민수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민수도 비로소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제 민수가 찾아올 때마다 저는 진짜 기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찾아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지키시길 바랍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요. 저는 혼자 밥을 먹는 날도 있지만 그 식탁 앞에서 저는 당당합니다. 제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저처럼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